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4일 새벽 2시 54분입니다. 오늘은 일사후퇴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의 대공세로 국군과 미군이 총퇴각하면서 서울을 다시 한번 공산군 쪽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리츠웨이 장군이 등장해 가지고 반격을 개시 그 두 달 뒤 3월에 다시 서울을 수복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 겨울의 이야기, 그게 바로 70년 전입니다. 그때 피를 흘려서 지켜낸 이 자유를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이 좋은 나라를 아주 이상한 집단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종실에 대한민국을 정오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아주 따르는 그런 운동권 전력자들이 대한민국의 조종실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한민국 호가 남쪽으로 날아야 하는데 지금 북쪽으로 날기 위해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종실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희망이 보입니다. 연초에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가 중요한 점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이 이 점에 별로 착안을 하지 않는데 중도가 반문재인으로 돌면서 보수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정권 교체가 가능한 여론구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 야당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50%를 훨씬 넘습니다. 한 6대 4의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 변화는 보수와 중도를 합치는 인물이 나타났으므로입니다. 바로 두 사람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이 나타났으므로 중도가 보수와 합류를 해가지고 정권 교체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큰 대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전략도 바꿔야 합니다. 과거에는 보수 대통합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보수 대통합 해봤자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보수 중도 대통합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족합니다. 더 큰 텐트가 필요해요. 그것은 대한민국 대통합입니다. 대한민국 세력 대통합, 즉 김정은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모이자, 문재인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모이자, 이걸 이룩해야 합니다. 이게 대동단결이죠. 대동단결을 한 다음에는 전술이 거기에 걸맞는 전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오랫동안 주장했던 분진합격 전술입니다. 목표는 같지만은 나아갈 때는 각계 약전했다가 마지막에 공격을 할 때 힘을 합쳐야 된다. 막판 단위로 하죠. 그게 그 새로운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한 게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서울시장은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보수와 중도를 통합시켜 지금 50% 이상의 지지 기반을 순식간에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몰아내기에 분노한 국민들이 만들어낸 여론 구조입니다. 호남 대 비호남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40대가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한국 정치사상 참으로 보기 드문 여론 구조의 본질적 변화입니다. 이걸 잘 이용해야 됩니다. 우파가 단결한다고 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세력이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 김정은에게 반대하는 사람이면 모두 우리 편입니다. 우파, 중도, 그리고 양심적 좌파 다 아우르는 빅텐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개념은 대동단결의 개념입니다. 이 대동단결이란 말은 그 한자 말 그대로 큰 부분에서
같으면 뭉치자는 겁니다. 즉 김정은과 대한민국이 대결을 하는데 대한민국 편에 서면은 다 우리 편이다 이거죠. 첫째, 이념은 달라도 사실에 합의할 수 있는 사람, 법치를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과학을 믿는 사람은 다 우리 편입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정체성을 수호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자유통일을 국가와 개인의 목표로 삼는 사람, 한미동맹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김정은 정권을 적으로 악으로 보는 사람이면 다 우리 편입니다. 세 번째, 대동단계를 하려면 수단은 달라도 목표는 같아야 합니다. 그 목표는 헌법이 명령하는 바 자유통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통일로 북한 동포를 해방하여 헌법 제1조의 명령인 민주공화국을 한반도 차원에서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대동단결은 전략이고 분진합격은 전술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가는 길은 달라도 마지막엔 힘을 합쳐 공격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동단결과 분진합격은 동전의 양립입니다. 대동단결만 하고 분진합격 안 하면 안 되고, 분진합격하려면 대동단결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분진합격은 목표가 같아야 가능합니다. 목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유통일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입니다. 네 번째, 중도와 우파가 한덩어리가 되지 말고 각계 약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덩어리가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릅니다. 다섯 번째, 그렇다면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김정은 문재인을 반대하는 것, 자유민주 헌법에 동의하는 것, 한미동맹을 수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에 동의하면 같은 편입니다. 여섯 번째, 서울시장의 경우 안철수 씨는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격 표적이 됩니다. 단일화는 선거에 임박해서 이루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정권의 공격 목표를 분산시키고 막판 드라마에 의한 인기 폭발을 위해서 당분간 서로 경쟁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일곱 번째, 대통령 선거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퇴임한 뒤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말고 독자 행보를 통하여 중도를 키워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정당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밀게 되어 있습니다. 독자 노선을 가야 중도가 모입니다. 보수와 중도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몸집을 불린 다음 극적인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정권 교체는 왜 하느냐, 이걸 알려야 합니다. 문재인 적폐 청산을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하는 거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헌법을 파괴하고 인륜을 파괴하고 동맹을 파괴하고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에 무릎 꿇고 한 이런 모든 문제를 총결산하기 위해서는 선거 공약으로서 문재인 적폐 청산을 걸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인륜적, 반역사적, 반과학적 적폐를 정리하자는 공약, 즉 법이 권력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 윤석열 총장의 입에서 나올 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을 움직일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달려 있는 거죠. 아홉 번째, 보수 대통합이란 말은 이제 접어야 합니다. 보수가 통합해봐야 4분의 1입니다. 보수 중도 양심 좌파 대통합, 대한민국 세력 대통합, 자유 세력 대통합, 이런 식으로 개념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열 번째, 이 대동단결과 분진합격은 동전의 양립처럼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대동단결을 해서 분진합격해야 됩니다. 분진합격하기 위해서 대동단결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 정치사상 아주 드문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국민들을 괴롭히고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는지, 더구나 무례하게 했는지, 비굴하게 했는지, 독선적으로 했는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윤석열, 안철수라는 두 사람이, 중도의 마음에 드는 두 지도자가 나타났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대한 변화의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대동단결 분진합격. 대동단결 분진합격. 감사합니다.